그러니까 금남로에서 당일날도 이제 금남로 계셨잖아요, 네, 시장님. 그 아까 젊은이들 많이 나왔던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분위기는 어땠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글쎄 저도 네. 80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집회도 해보고 우리가 저 소고기 반대 집회, 촛불 집회 많이 해봤는데 저는 처음에 이 응원봉이 왜 이걸 들고 왔는지를 몰랐어요. 저는 나중에 보니까 80년도에는 우리가 횃불을 들거나 또 탄핵 때 2010년 촛불을 안 들었습니까? 그랬었죠. 네, 네. 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이 응원봉을 들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5월 정신을 계승하고 있구나. 역시 우리 때는 80년에는 주먹밥 나눠 먹겠잖아요. 네, 네.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은 뭐 주먹밥이 아니라 뭐 커피 사전 선결제 맞아요. 문화가 선결제 많이 있고 했죠. 그래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저쪽에서는 추미애 의원이 이야기했던 포고령을 베껴서 80년 전두환 포고령을 베껴서 쌍둥이 포고령이었는데 제가 그걸 쌍둥이 포고령이다 이렇게 네.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도 80년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횃불은 응원봉이 되고 주먹밥은 선결제가 됐구나. 네. 참 지혜로운 국민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장면을 보니까 화면들이 중간 중간에 계속 있는 걸 보면 길이 그 집회하는 모습의 줄이 엄청 긴 것 같아요. 네. 아, 이 끝나는 중간에 끝까지 가. 끝까지 간 것 엄청 같아요. 모였어요. 네. 저건 이제 조금 전에 플랜카드 든 것은 이제 탄핵 결정되고 기분이 좋아서 예. 그냥 우리 만세 부르는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고. 예. 네. 저게 이제 5월 단체 어머니들 5월 어머니에 어머니들이 앞장서 있고 저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예. 광주에서도 케이팝 나옵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케이팝이 아니라 뭐 이물 목포의 뭐. 눈물 네. 뭐 이물야 행진곡 행진곡. 이러다가 네. 어.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노래방처럼 합창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 네. 집회. 네. 과거에는 연설을 많이 하던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케이팝도 나오고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오히려 못 따라 부르죠. 네, 네. 젊은 청소년들은 막 재밌다고 좋아하고. 부르고 네. 오히려 저희들은 소외된 느낌. 아니 이번에 제일 재밌는 게 저희 친구들은 저보다 선배님들도 예. 그 K 플레이리스트 네, 있잖아요. 있어요. 플레이리스트. 그거 가지고서는 쭉 카톡에 배우고, 띄워가지고 예. 배우고 미리 외워가지고 이래가지고 가고 연습하고 뭐 이래가지고 가고 이거 완전히 세대 화합에 실제로 문화 충돌이 있었어. 이 좀 응원봉 중에도 그냥 5천 원짜리 들고 있는 것은 50대 이상 네. 우리 같은 세대. 네. 그다음에 이제 자기 집에서 소중히 보관한 그 응원봉 네, 이 펜으로서. 좀 그것은 이제 비싸죠, 젊은 세대 그거죠. 네, 네. 이렇게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죠. 몇만 원대죠 그거. 몇만 원대고. 아니 강기영 시장님 손에 지금 응원봉이 들려 있어요. 저것은 네. 제 응원봉은 뭐냐면요. 네. 네. 그 광주 FC가 만들어낸 응원봉인데 2만 원짜리입니다. 아하. 전 광주 FC 응원봉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중간 세대 정도 됩니다. 저는 지난주 토요일에 이날 사셨어요? 가지고 왔는데 아 이거 조그만 거 우리 저 손녀 네. 주려고 저 별 같은 거. 아, 별 저건- 같은 거. 다이소에서 싼 겁니다. 다이소 1,800원짜리. 예, 1,800원. 제가 들고 있는 저 하얀 건 2만 광주 원짜리. FC 2만 원짜리입니다. 그 예. 여기도 저 응원봉은 없지만 최진봉은 있거든요. 그럼요. 최진봉은 네. 건전지가 필요 없습니다. 발광체입니다. 발광체. 네. 그래서 아무튼 저렇게 응원봉 들고 정말 신나고 재밌게 예.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도 대단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시장님도 얘기했지만 미래 세대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는 현장에서 또 정치를 실질적으로 배웠잖아요. 저는 정말 놀라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정말 이번에 어느 한편은 이거 윤석열한테 고마워해야 되나 뭐라 그래야 하는데 아니 맨날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네. 젊은이들이 민주주의를 배워야 된다 정치 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랬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던 거를 이번에 그냥 단순간에 다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번엔 정말 우리 세 가지에 고마워해야죠. 네. 이 한강 작가님 소년이 맞아요. 온다에 너무 고맙고 예. 그다음에 서울의 봄 서울에. 영화 예. 예. 서울의 봄에 그러니까 서울의 봄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이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가 뭐라는 걸 좀 알게 됐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케이팝의 이 의미 이 세 가지가 완전 히 인문학과 세계가 합해져 가지고 그래서 너무 아유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요. 사실은 한강 작가가 노벨상 수상하는 그 10날 네. 우리는 이제 광주시청에
1층에 밤을 새웠어요. 1시 넘어서까지. 그렇죠. 그래서 함께 보면서 축하도 하고 글도 쓰고 노래도 하고 그랬는데 그날 정말 고맙더라고요. 한강 작가가 수상 소감 또 전후로해서 광주는 보통 명사다. 네. 인간의 존엄함과 그 잔혹성이 이렇게 동시에 벌어질 수 있는 거냐 이러면서 광주를 이야기했는데 물론 광주는 광주 5.18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건데 한강 작가하고 방금 김진애 의원님 말씀하신 서울의 봄 정말 너무 기분 좋은 네. 분들이에요. 그 네. 두 분들이. 네. 예. 그러니까 늘 그러니까 시장님도 어디 가시면 선물하는 게 한강 작가의 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강 작가가 광주 출신이고 그냥 예. 광주의 어떤 상징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소년이 온다 응원봉 하나 만들어야 아, 되겠어요.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네. 광주에서 보는 한강 작가는 아니야 근데 소년이 온다 응원봉 네. 만들면 안 되겠어요. 왜요? 소년이 온다 책을 아, 해야 책을. 되겠어요. 예. 아니, 광가 저는 그러니까 한강 작가를 광주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하고 또 소년이 온다가 특별히 이제 광주의 민주화 운동 관련된 내용들을 소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해요. 우선 한강 작가가 노벨상 수상을 결정했다는 2달 전에 발표했을 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5.5를 전국화하자, 5.18을 세계화하자 그랬는데 그날 전 세계 수억만 명이 검색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강, 또 광주, 5.18, 장흥, 효동초등학교, 그 주인공인 동호, 그 주인공의 모델이 된 문제학 열사. 그래서 너무너무 한강 작가가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목숨 걸고 5.18을 전국화, 세계화, 5월 정신을 알려보려고 했는데 그냥 그러한 일들을 한강 작가가 한 번에 그냥 더 도와준 것이 너무 고맙고 그래서 우리 광주 시민들은 정말 거기 소년들 이제 꼭 소년 한 명이 아니라 네. 소년들이 온다. 5.18 때 죽었던 그 소년들 네. 또 이번 계엄에 앞장서준 이 소년들 특히 소녀들이 많았는데 네. 맞아요. 소녀들이 왔다 온다 참 너무 기분 좋은 일이고 여기 다시 만난 세계. 예. 소녀시대. 그렇습니다. 아이 저는 그 네. 광주 궁금한 게 저는 광주에 강연 간 게 어떻게 한 번은 몇 번 그 작은 책방 있잖아요. 예, 예. 독립 서점들의 독립 강연 서점.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예. 이제 거기에 그 여행하는 또 그룹들이 있어요. 그 도서관으로 아, 이제 그래요? 저 네, 강연을 네. 하러 간 적도 있는데 네. 이번에 그 한강 작가 노벨상 기념해가지고 책의 도시 광주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를 계획하신다는데 뭘 하실지 궁금해요. 하나는 어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시작했는데 어제 우리 공직자들 원래조회 때 끝나고 한 500명 모인데 전부 독립서점 코너를 시청했다 차려놓고 네네. 거기에서 책 한 권씩을 제가 선물을 다 했습니다. 오. 그래서 독립서점을 우선 살리자. 그래서 우선 그랬고 이러한 일을 시민 전체에게 1년에 한 권씩 책은 우리 시에서 베풀자. 물론 그러면 220억 됩니다. 네. 그래서 독립서점뿐만 아니라 책을 읽는 문화, 글을 쓰는 문화를 만들어 보자. 그걸 하나를 지금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한강 작가가 유년 시를 본던 그 집을 저희들이 조그마한 집인데 사서 거기를 소년이 온다 북카페를 만들어 보려 했는데 네. 결국 그 집은 못 샀어요. 네네. 그 주인이 팔질 않아서 아. 그게 바로 그 옆에 옆에. 조그마한 자리를 한 4억 5천 주고 사서 괜찮아요. 그 집까지 바로 옆이니까. 바로 옆이니까 거예요. 예 바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4억 6천 주고 사서 소년이 온다 북카페를 만들고 네. 바로 옆에가 효동 초등학교가 있고 그 옆에가 소년이 온다에 나온 주인공 동호 문재학 열사가 살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스토리텔링을 해서 네네. 소년의 길이 되게. 소년의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고 네. 결국 광주가 이제 문화 중심 도시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책을 읽고 생각의 힘을 키우고 이런 것에 좀 등한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더 해보자. 그래서 큰 도서관 짓고 건물 짓는 것이 아닌 그런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공간을 좀
잘 만들어 보자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광주가 말씀하신 것처럼 빛의 고향이다. 비엔날레도 처음 시작하는 곳이잖아요. 네. 광주에서. 그러니까 그런 문화의 중심 도시인 건 분명한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정말 네. 참 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의 이 그러니까 이 반짝반짝하는 창의성이 왜냐하면 그게요. 요번에 왜 국회의장님이 그러셨잖아요. 네. 어두울 때 가장 소중한 반짝반짝한 걸 들고 나온다 이러겠는데 네. 그게 아이들이 한 얘기예요. 음. 아이들이 나와서 그 예. 응원봉들 이거 왜 들고 나왔냐 그랬더니 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장 밝은 밝은 거를 들고 나왔다. 그러는데 그냥 뭉클하더라고요. 예. 정말. 그러니까요.